안녕하세요. 정든골목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0대 후반 정수 씨가 보내주신 우정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모두에게는 시간이 지나도 잊지 못하는 소중한 친구 한 명쯤은 있죠. 저는 59세 정수입니다. 저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말하자면 길수라는 친구입니다. 길수는 제 고등학교 시절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우리 고등학교는 정말 작은 학교였죠. 학생 수가 적어 교실도 한두 개밖에 없었고 우리는 항상 함께 다니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난 길수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였어요. 그때 저는 그 친구가 제 성격과 너무 다르다는 생각을 했었죠. 저는 활발하고 언제나 농담을 하며 웃는 타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상하게도 금방 친해졌습니다. 길수는 저와 다른 점이 많았지만 그만큼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줬어요. 처음엔 말도 별로 없던 친구가 시간이 지날수록 제 인생에서 큰 영향을 미친 친구로 자리 잡았죠. 그는 제가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늘 침착하게 생각할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어린 나이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차분히 조언을 해주던 길수는 저의 인생에서 단단한 기둥처럼 존재했습니다. 길수와 함께라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지나갈 수 있었어요. 심지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우리는 매일 함께 학교에 갔고 운동회, 수학여행, 졸업식 모두 같이 했죠. 그때 우리는 서로를 떠날 수 없는 친구처럼 느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가고 길수는 지방의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야 했죠. 그 후 연락을 자주 할 수 없었고 그냥 가끔 전화하고 문자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길수가 지방에서 고생하는 걸 알기에 저도 내색하지 않고 가끔씩 제일 좋은 친구라는 걸 전하기 위해 편지나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길수에게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아무런 답장이 없었죠. 너무 걱정이 되어 그때부터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락이 오래돼서인지 그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가 힘든 일이 있다면 그건 내가 옆에서 도와줄 수 없을까? 몇 주 후 드디어 길수에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때 들은 그의 목소리는 정말 힘없고 지쳐있는 목소리였어요. 길수는 힘들었지만 그동안 혼자서 감당하느라 아무 말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직장에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던 것이었고 아픈 부모님을 돌보는 일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조금씩 사람들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결국 저에게도 연락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저는 그때서야 내가 얼마나 바빴는지 깨달았습니다. 길수와 다시 연락을 했을 때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동안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었다면 더 빨리 연락을 했어야 했다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은 서로에게 진정한 친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다시 자주 연락을 하게 되었고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사이로 돌아갔습니다. 길수와의 재회가 제게 준 교훈은 우정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진정한 친구는 서로를 잊지 않으며 서로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길수 같은 친구가 있나요? 어떤 시간이 지나도 진정한 친구는 우리가 떠나지 않죠. 여러분의 친구와의 소중한 추억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든골목은 늘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사연은 경북 영주에 살고 계신 61세 상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한때는 가장 가까웠지만 세월이 흘러 멀어져 버린 형제 사이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61세, 이름은 상호입니다. 사남매 중 셋째고 위로는 형이 있습니다. 형과 저 어릴 때는 정말 단짝이었어요. 어머니는 늘 두 형제를 붙여 다니게 했고 저도 형이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따라했죠. 형은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해서 동네에서도 장남답다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그 말들이 어릴 땐 존경스럽게 들렸지만 점점 나이 들며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던 해 형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때부터 형은 집을 떠났고 저는 아버지 농사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그 무렵부터였던 것 같아요. 형에 대한 감정이 묘하게 틀어지기 시작한 건요. 서울에서 공부 잘하고 취직까지 잘한 형. 반면에 저는 대학도 못 가고 고향에서 공장에 취직해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명절에 형이 내려올 때마다 어머니는 꼭 말씀하셨어요. 너도 형처럼 했어야지.
그 말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형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형을 만날 때마다 괜히 마음속에서 자격지심이 올라왔고 가족들 앞에서 괜히 말을 짧게 하거나 피하려 했습니다. 결국 어느 해부턴가 형과는 연락을 거의 끊고 살았습니다. 가족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30년이 흘렀습니다. 작년 가을 어머니가 갑작스레 쓰러지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한 걸음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엔 30년 만에 마주한 형이 있었습니다.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변한 얼굴. 하지만 그 눈엔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안 좋다는 말을 들은 날, 형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상호야, 우리 참 오래 돌지 않았냐. 순간 마음이 뭉클했어요. 서먹한 시간이었지만 그 말 한마디가 30년 쌓인 감정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근처 식당에서 형과 단둘이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형도 사실은 늘 미안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서울에 있는 동안 부모님 돌봄과 집안일을 저 혼자 감당한 걸 늘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억울함, 질투, 괜한 자격지심이 서서히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우린 그날 진심으로 서로에게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을 처음으로 주고받았습니다. 그 후로 형과는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를 합니다. 명절에도 함께 밥을 먹고 최근엔 형이 고향 집 마당에 감나무 하나를 심었어요. 그 감나무는 어릴 적 우리가 함께 뛰놀던 마당 한가운데 심겨있던 것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형이 말했습니다. 이 감나무 자랄 때쯤 우리도 더 가까워지자. 그 말이 아직도 제 마음을 울립니다. 시간은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도 만들지만 때로는 다시 이어주는 다리도 됩니다. 가족, 특히 형제자매는 떨어져 있어도 서로의 마음에 늘 남아있는 존재 아닐까요? 여러분도 혹시 연락 끊긴 가족이 있다면 오늘 먼저 안부를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정든골목은 언제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